겁니다. 그렇지. 세계사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친다. 생일 선생님이 아니라 세계사 선생님이 가르치는 관점입니다. 자, 홉스는 어떤 시기 사람이냐면은 원만투인데 여기는 영국 정교도 혁명 시기예요. 정교도 혁명. 로크는 영국 명예혁명 시기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소는 프랑스 대혁명 직전 사람이에요. 대혁명. 뒤에 페이지 한번 넘겨보자. 사람 연도랑 출판 시기가 나오거든요. 자, 홉스는 1588년부터 1679년까지 살았지. 정교도는 1642년이야. 이거 보고 리바이어드라는 책을 쓴 겁니다. 근데 청교도 혁명은 앞에 다시 넘겨보면은 어떤 시기냐면은 혁명으로 왕이 목이 잘렸어요. 그리고 의회파와 왕당파의 내전으로 의회파가 집권하고 뭐 크로멘의 사람이 독재를 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그래서 왕이 목이 잘리는 걸 보고 왕당파 입장은 되게 무섭겠죠. 네. 근데 내전이라 가지고 의회파가 왕당파를 죽이고 뭐 이기고 얘네는 홉스는 자기가 모시던 왕당파 귀족이 프랑스로 쫓겨났을 때 같이 쫓겨났어. 그래서 군주한테 주권을 돌려주자라고 쓴 책이에요. 이거는 리바이어드. 그래서 절대 군주주의가 나오는 거지. 얘는 왕당파 쪽 사람이었으니까. 이해가니? 근데 로크는 명예혁명 때는 왕이 목이 잘리지 않고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권리청원, 권리장전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세계사 할 때 오래 지났지만 권리장전이라는 책을 이 명예혁명으로 승인받아. 군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군주제가 무슨 군주제랑 무슨 군주제가 있다? 절대군주. 절대군주. 절대군주는 아니고 전제군주. 전제군주라는 표현을 좀 더 살렸습니다. 절대군주 얘기하는 거야. 왕이 지멋대로 하는 전제 정치입니다. 전제군주주의랑 또 입헌군주주의예요. 왕이 있는데 허수아비로 있는 거야. 지금 영국이나 일본이나 왕이 있죠. 정치를 누가 한다는데? 총리가 하잖아. 총리가. 왕이 허수아비로 있고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리예요. 왕한테 권리장전이라는 법전을 승인받은 데거든. 그래서 입헌군주주의라서 입법부가 중요하다. 누가? 의회가 만든 법에 따라 통치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의민주주의였지. 그리고 누구한테 권력을 위탁해서 입법부한테 권력을 위탁했지. 그리고 명예혁명으로 실제로 권력을 획득하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왜 시민들이 악한 거냐면 성악설이냐면 왕을 쫓아낸 시민들이 나쁜 거야. 시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근데 여기서는 시민을 쫓아낸 거지. 왕이 시민들이 왕을 쫓아냈잖아. 그래서 더 이상 악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쫓아냈는데 어떻게? 그러지 않는. 그러니까 정의로운 존재야. 나쁜 왕을 뭐라는 거야. 함부로 권력을 다루는 왕을 정의로운 시민들이 쫓아낸 겁니다. 명예혁명. 시민들, 시민들의 관점에서 그렇죠. 시민들의 관점에서. 괜찮죠? 자, 그게 첫 번째 그림 보면은 다시 앞페이지 돌아오면 청교도 혁명해가지고 배경이 리바이어드는 바다 괴물 이름이에요. 성경 욥기에 나오는 그 예수랑 야훼랑 싸우는 여호와랑 싸우는 다른 나라 악신입니다. 바다 괴물이야. 근데 그 바다 괴물의 강력하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군주 혹은 국가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바다 괴물인데 영국이 섬나라죠. 그래서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야. 바다 위에서 마을을 바라보면서 서 있고, 그리고 한 손에는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한 손에는 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지팡이 들고 있죠. 지팡이. 되게 대충 그렸는데 여기가 지팡이네. 얘가 지팡이 들고 있고 여기는 칼 들고 있는 거지. 요거는 그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정치적 강제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권위와 그다음에 그 강제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이게 바다 괴물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비늘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비늘이 가까이서 보면 다 사람 얼굴이에요. 잘 안 보이지? 그림이 너무 작아가지고.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낸 거대한 집합체를 국가 혹은 리바이어던으로 본 거예요. 이해가지? 근데 두 번째는 명예혁명입니다. 이 명예혁명 결과 의회가 왕한테 권리장전이라는 법전을 승인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입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를 이때 보는 거야. 명예혁명 결과. 그리고 루소는 프랑스 혁명 직전에 죽었어요. 뒤에 보면은 루소는 1778년에 죽고 프랑스 혁명이 89년에 일어나죠. 11년 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되게 비참하게 평민들이 못 사는 모습을 보고 죽었어. 그래서 시민들의 권한을 강화하자 이러고 책을 내고 죽었는데, 그 책이 프랑스 대혁명의 그 원인을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볼테 그 루이 16세가 그때 죽었단 말이야. 루이 16세가 얘기하기를 루소랑 볼테르가 절대왕정을 붕괴시켰다 그래. 루소랑 절대 이미 죽은 루소랑 이미 죽은 볼테르가 절대왕정을 붕괴시켰다. 요 책 때문에 그래요. 괜찮지? 돌아갑니다. 근데 요 세 번째 그림 보면 요 그림 많이 보지 않았니? 프랑스 혁명? 처음 보니? 야, 이때 프랑스에 1, 2신분, 2신분, 3신분이 있었다. 이걸 구체제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1신분이 기도하는 자, 성직자고 2신분이 싸우는 자, 영주 계급이에요. 귀족입니다. 3신분이 생산하는 자, 일반 평민들이야. 근데 얘네 둘은 1신분 성직자랑 2신분 귀족은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된다거든요. 근데 이때 전체 인구 98%겠지. 얘네가 2%밖에 안 되는 1, 2신분이 전체 토지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었냐면 약 40%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되게 부담하지.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면 사유재산이 등장하는 게 불평등이 나온 게 문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이. 그리고 20, 40 하고 얘네들은 세금도 안 냈어. 근데 이때 절대왕정식이 특은 군주가 자기가 세금 거들 예전에는 영주가 자기 세금을 자기가 걷거든. 영주들이 봉건시대였잖아 중세까지. 근데 절대왕정식 이후에는 왕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왕이 자기가 세금 걷는 지역을 늘리고 싶단 말이야. 전쟁이 많아. 전쟁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걷고 얘네가 토지의 40%나 가지고 있는데 얘네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얘네도 세금 더 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들고 일하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대혁명. 괜찮지? 이런 개념만 기본으로 깔고 봅시다. 뒤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여기 있는 시민들은 여기 그 의회 애들 얘기하는 거고 시민들이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는 의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거고 여기는 일반 프랑스 평민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직접 민주주의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조금 맥락이 다른 거죠. 자, 배경으로 갑시다. 사회개혁론 비교해서 홉스 영국 청교도 혁명 리바이어던 나오는 거죠. 청교도 혁명을 보고 저런 악독한 왕을 죽인 나쁜 시민들 같으니 이러면 성악설이다. 1번이 성악설입니다. 1번 성악설. 이번 영국 명예혁명에서 시민정부론이 1년 뒤에 나오죠. 명예혁명 이후에.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악한 존재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선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성무선악설입니다. 혹은 백지설이라고 해요. 어떤 걸 쓰는 성무선악설. 성이 선악이 없다. 성무선악설. 공약에서는 고자였죠. 고자. 기억나니? 순자가 성악설이고 맹자가 성선설이고 고자가 성무선악설이잖아요. 여기도 백지설이 곧 성무선악설입니다. 아직 악이나 선으로 쓰여지지 않았다. 이제 악한 개념에서 점점 선한 개념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어서 합니다. 보자. 일단 해야 돼. 보자. 자, 인간관에서 프랑스 대혁명 전에 사회개혁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1신분, 2신분, 3신분 나와가지고 30분 못 살고 있었잖아. 그런 거를 보고 사회가 너무 불평등하구나. 뭐가 문제인 거야? 사유재산을 이렇게 몰아서 가지는 게 문제인 거잖아. 요걸 비판하기 때문에 자연상태의 평등한 상태에서 사유재산이 등장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 자연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돼? 평화로운 상태여야 돼. 사유재산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리고 얘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은 다 누구예요? 여기 못 사는 프랑스 시민들이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프랑스 시민들이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프랑스 시민들은 선한 애들인 거지. 루스 일단은 성선설입니다. 성선설. 3번은 성선설이고. 빨리 끝냅시다. 제가 빨리 끝내볼게. 자, 그래서 자연 상태는 4번 만만투입니다. 만만투 상태가 만만투. 약간 적었죠 아까는 만만투.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만만투 상태. 그리고 극도의 혼란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냐면 5번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의해서 봐야 될 개념이야. 부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홉스의 자연 상태는 부정의한 사회이다, 부정의한 상태이다. 틀렸어요. 정의나 부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의도 없고 뭐도 없냐면 소유권도 없어. 왜 소유권이 없냐면 이건 뭐 이렇게 호랑이가 있고 치타가 있고 토끼가 있잖아. 그러면은 만인이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상태거든요. 뭐까지 가지냐면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까지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호랑이랑 치타가 토끼에 대해서 서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곧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아무도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부정의도 존재하지 않고 소유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극도의 혼란 상태야. 그래서
그래서 5번에 부정의, 소유권. 6번에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 혹은 불완전한 평화 상태입니다. 6번에 불완전한 평화 상태. 불완전한 평화 상태. 이거는 왜 불완전하냐면 얘네 둘은 홉스는 소유권이 없지. 그럼 자연 상태에 재산이 있어요, 홉스는? 홉스는 자연 상태에 재산이 있습니까? 없어요. 재산이 없고. 왜냐면 소유권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지. 만인인 만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상태인데. 루소는 소유권이 있습니까? 자연 상태? 여기도 소유권이 없어요. 재산이 발생한 이후에 사회 상태로 이행한다 그러거든. 그러면 재산이 발생하기 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이 없는 거예요. 로크는 재산이 있거든. 그리고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로크는. 그래서 생명 재산 그다음에 그 생명 자유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연권으로. 근데 로크는 뭐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냐면 내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잖아. 그럼 남이 내 자산을 침해했을 때 그 침해에 대한 처벌권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게 자연권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가진 권한이 로크가 보기에. 괜찮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여기서 혹인가요? 네.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 상태에 공평 무사한 법관이 없기 때문에 처벌권이 남용되기 쉽다고. 처벌권이 자연권이잖아. 그러면 연필 하나 훔쳐갔는데 손목을 자르고 뭐 팔을 베고 막 이러면은 너무 처벌권이 남용돼서 나도 언제 내 그 자유가 침해당할지 모르는 상태예요. 이해가지? 그래서 공평 무사한 법관을 만들어서 연필을 가져갔으면 손톱만 잘라라 이렇게 결정해줄 법관을 만들어가지고 권한을 위임해줍니다. 내 자연권 일부를 위탁해요. 집행권. 연필만 가져가면 연필을 가져가면은 연필 하나 다시 훔치게 해야지. 뭐 연필 2개로 이상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연필을 가져가면 별로 손톱을 잘라서 달라고요? 아니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팔목을 치고 뭐 팔을 자르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과도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연필 가져가고 처벌하게 할 그걸 결정을 내려줄 법관이 필요하다고. 그게 입법부예요. 그러니까 손톱 얘기는 그냥 농담을 한 거고. 그래서 팔 잘라가지 말라는 얘기고. 이해가죠? 그 공평무사한 법관이 입법부입니다. 자연 상태를 한번 보자. 자, 홉스의 자연 상태는 부정의한 사회가 아니지. 그래서 정의나 부정의도 존재하지 않는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만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까지 가진다. 그래서 사자가 토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거예요. 신체에 대한 소유권까지. 그렇기 때문에 생명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정의나 소유권이 없다고 하는 거고. 자,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은 자연권으로서 자연권 침해에 대한 처벌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공평무사한 법관이 없어. 처벌권은 남용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벌권 일부를 처벌에 대한 집행권을 입법부에 신탁한다 그래요. 집행권을. 그래서 여기는 아까 대의민주주의 의견에서 명예혁명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가 입헌 군주제 만들어가지고 헌법 만든다, 입헌 군주제 하는 거, 그거 의회 역할이 중요하다. 입법부한테 권력을 위탁. 루소는 7번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에서 사유재산이 7번 사유재산이 등장한 이후에 불평등이 됩니다. 아까 프랑스 혁명 직전의 상태. 전체 2%한테 전체 토지의 40%가 몰려있는 그 상태. 그래서 불평등이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를 만들어서 자유를 다시 복원하자는 얘기래. 자연적 자유를 상실하지만 시민적 자유를 복원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밑에 내용을 한번 보자. 루소의 자연 상태는 평화롭지만 국가 권력이나 사유재산 등장 이후에 불평등한 사회 상태를 이행했다. 그래서 3단계를 거칩니다. 루소는. 사회 상태라는 재산이 등장한 국가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 루소뿐이에요. 자연 상태, 재산이 등장한 이후에 사회 상태, 그 다음에 재산 소유의 불평등 때문에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드는 국가 상태. 사회 계약은 국가에 대한 거죠. 국가를 만드는 거죠. 최초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자유가 있지만 불평등한 사회 상태에서는 자유적 자유가 없는 거죠.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를 만들어서 시민적 자유, 자연적 자유가 아니라 그건 자연 상태만 있는 거니까 국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시민적 자유를 향유하려고 한다고. 그게 사회 계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 사회 상태, 국가 상태를 이전하는 거지. 괜찮지? 자, 국가 형성은 8번 신약이라고 그래요. 신약. 이거 똑같이 계약, 사회 계약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건데 홉스는 이거를 믿음의 약속이라고 씁니다. 신뢰의 약속, 신약이야. 신약을 맺어서 뭘 만드냐면 리바이어드를 만들 겁니다. 아까 그 그림 표지에 나왔던 바다 괴물이에요.
그리고 리바이어던의 다른 이름인데 이게 가끔씩 제시문에 나온다. 커먼웰스라고. 커먼웰스가 8번이 신약이고 9번이 커먼웰스입니다. 커먼은 요렇게 쓰거든. 커먼 무슨 뜻입니까? 보이면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커먼 일반적인 공통의. 웰스는 어떤 거니? E-A-L-T-H. 웰스는 무슨 뜻입니까? 권력 이런 뜻이야. 그래서 공통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는 영국 사람이잖아. 영국에서 커먼웰스 공통 권력이라 하면 뭐냐면 영연방을 뜻하는 거예요. 영연방. 영국이 나라가 4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잉글랜드고 위에가 스코틀랜드예요. 여기가 웨일즈고 여기가 아일랜드입니다. 4개로 다 쪼개져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도 북아일랜드죠. 여기는 아일랜드를 독립했기 때문에 올림픽 월드컵 나갈 때 국가 4개로 나눠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는 자각이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각이 더 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영연방이라는 공통 영국 대영 제국이라는 인식보다는 나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야, 나는 경상도 사람이야 이런 인식이 더 큰 거지. 여기 그래서 이런 걸 합쳐가지고 공통 권력 커먼웰스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게 리바이어던을 지칭하는 다른 말로 나와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10번은 신탁입니다. 신탁. 로크는 믿고 맡기는다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믿고 맡긴다. 타가서일 그 탁자예요. 믿고 맡긴다. 신탁을 통해서 신뢰의 위탁이죠. 신뢰의 위탁을 통해서 11번 입법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의 민주주의겠지. 의회가 중요한 거예요. 법을 만드는 입법부. 자, 12번에는 이거 몇 번 했다. 루소는 아까 뭐라고? 루소의 그 공공의 의지는 뭐야?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 그렇지. 일반 의지입니다. 일반 의지의 권력을 위탁합니다. 혹은 보편 의지예요. 같은 말입니다. 일반 의지는 보편 의지고. 그래서 이 보편 의지의 국가를 만드는 통해서 시민적 자유를 확인할 겁니다. 자연적 자유가 시민적 자유로 전환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상적 정치제도는 홉스는 군주한테 권력을 주는 거였죠. 지금 너무 사회 곤란하잖아. 만만주 상태잖아. 그래서 만만주 상태에서 내가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홉스는 생명권 보장을 위해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보장을 위해 군주한테 절대적인 권력을 주는 절대 군주주의. 13번 절대 군주주의. 이게 전제군주 사회입니다. 전제군주 사회. 로크는 대의 민주주의, 의회 중심 플러스 입헌 군주제, 이권 분립이죠. 헌 군주제이기 때문에 행정부는 왕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어디 만든 법에 따라 의회가 만든 법에 따라 통치하라고. 그래서 집행권은 왕이 있고 이제 법에 따라 통치하는 왕이 행사하고 법을 만드는 건 입법부는 국회가 하고 그래서 이권 분립이다. 자, 15번은 직접 민주주의인데 직접 민주주의. 여기는 일반 의지가 공공의 의지였지 나의 의지 자체란 말이야. 일반 의지는. 그래서 그 일반 의지에 따라 행사한다는 거는 공공의 의사로 만든 법에 따라 행사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 공화제 직접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15번 직접 민주주의 국가. 자, 홉스 입장에서 저항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되거나 불인정될 거거든요. 이전에는 불인정을 봤는데 오늘날은 요거 홉스 선지를 좀 확대 해석해서 홉스 원문을 리바이어던 책 보니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생명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권을 가져갈 경우에 군주가 생명을 앗아가려 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소극적으로 도망을 가거나 혹은 불복종하거나 조금 반항하거나 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뭐 국가 정복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안 잡히는 곳으로 도망가고 뭐 이 정도 소극적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항권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고. 자, 로크가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할 거예요. 신탁 위반 시에 정부를 그 구성한 목적이 내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는 거잖아. 그 생명 자유 재산을 못 지켜주면은 그 국가는 없앨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정됐지. 실제로 명예혁명 때 왕이 쫓겨났잖아요. 왕이 쫓겨나고 다른 왕을 추대한 다음에 입헌 군주제 국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루소 같은 경우도 제한적 인정을 하는데 주권 침탈 이거는 국가는 뭐에 의해 다스려져야 돼? 일반 의지에 의해 다스려져야 되잖아. 그 일반 의지가 침탈당하면 말에 들어서 독재를 하거나 식민정부가 들어서거나 그럼 내 일반 의지에 따라 통치가 되는 게 아니지. 직접 민주주의로 만든 법에 따라 통치해야 되는데 그 직접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면 주권이 훼손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한적으로 여기도 저항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홉스 같은 경우는 자연권을 전부 양도합니다. 근데 생명권은 제외예요. 생명권 침탈 시에 제한적으로 그 저항권이 인정됐었지. 생명권 제외. 로크 같은 경우는 자연권 일부를 양도하는데 집행권이라 그래. 이 집행권에 입법권, 사법권, 처벌권까지 들어갑니다. 입법권, 사법권, 처벌권, 16권 집행권. 그리고 루소는 자연권 전부를 양도한다 그러는데 루소는 사실은 그 자연권이라는 단어는 안 썼거든요. 모든 힘과 권리를 양도한다고 표현을 써요. 모든 힘과 권리를 자기 자신에게 양도한다. 자,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게 홉스, 로크, 루소 입장이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 그러니까 생명권 양도 같은 경우는 홉스는 안 합니다. 자연권을 양도할 때 생명권 빼고 전부 양도했지. 그래서 생명권 양도 안 하고 로크도 집행권만 양도하는 거야.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처벌권만 양도하는 거야. 그래서 생명권은 양도 안 합니다. 근데 루소는 모든 힘과 권리를 양도했잖아, 나한테. 일반 의지의 모든 힘과 권리를 양도하니까 생명까지 포함돼요. 그러면 루소 사연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루소 사연자 인정했어, 안 했어? 루소가 사연자 인정했으면 안 했습니까? 나이 저번 주에 했는데, 기간주 됐는데. 했어요. 루소 사연자 했습니다. 왜 했어? 사회 계약의 내용에 들어가 있었잖아. 최초에 계약할 때 생명권까지 양도하는 개념이었다고. 그럼 내가 계약을 위반하면은 네가 저번에 계약하면서 줬던 생명권 내가 다시 회수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근데 베카리아는 왜 안 된다 그랬어? 베카리아의 사회 계약론에서는 왜 이게 사용자가 인정이 안 됐습니까? 생명권을 양도를 안 했죠. 홉스 같은 개념이거든요. 홉스도 생명권이 제일 중요하고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베카리아가 홉스랑 생각이 같아요. 요 입장에서 같아. 생명권을 양도를 안 했다 그랬어요. 기억나니? 생명권 빼고. 생명권 빼고는 사실은 그런 얘기는 안 나긴 해요. 근데 베카리아는 누구를 계승한 거예요? 베카리아는 그냥 사회계약론 일반을 계승한 겁니다. 일반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 사회계약론 입장을 계승한 거라고. 누구 입장을 완전히 계승했다 그런 용어는 안 써. 근데 생명권에 있어서만은 홉스랑 의견이 같다고요. 생명권이 양도 안 된다고 표현했고, 그래서 국가가 야 사회개혁의 내용에 생명권이 없었는데, 그러면 너가 그 로크 입장에 루소 입장에서는 원래 계약에 따라서 네가 양도한 생명권을 회수하는 개념인데 베카리아 개념에서는 야 너는 국가가 이 생명권을 받아온 적도 없는데 이걸 왜 함부로 회수하려고 그래? 그러면 생명권에 대한 침해 아니야? 오히려 그래서 국가의 살인행위라고 봤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사연대 반대했던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연대 찬성으로 나오죠. 루소가 사연대 찬성입니다. 왜? 생명권도 양도하니까. 모든 힘과 권리를 자기 자신이 양도했다는. 자, 근데 홉스 같은 경우는 입법권은 당연히 양도하죠. 생명권 빼고 다 양도하니까. 그래서 입법권 양도 맞고요. 로크도 지금 저 위에 집행권에 입법권, 사법권, 처벌권 들어가 있지. 처벌권에 입법권, 사법권 그 처벌권이 들어가 있잖아. 집행권 안에. 입법권도 양도하는 겁니다. 근데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입법권을 어떤 특정 대상에게 위탁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만든 법에 따라 내가 통치를 받는 거야. 그래서 입법권을 위탁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키워드를 보면 홉스는 생명이 중요하고요. 로크는 왜냐면 생명권 되게 중시한다는 거고 생명권을 침해할 때는 제한적으로 저항권까지 인정했잖아. 홉스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로크 같은 경우는 재산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재산은 생명, 자유, 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재산을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연 상태에 재산이 있는 건 누구야? 로크밖에 없어. 로크밖에. 루소는 그 사회 상태로 이행하면서 재산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한 거고, 맞지? 그래서 재산이라는 게 로크 키워드가 와요. 자연 상태에서 내 재산이 중요하다. 그리고 루소 입장에서는 이 사실은 그리고 이 재산은 누구의 노직 기억나요? 노직이 세 가지 원칙 얘기했잖아. 무슨 원칙이었는데 최초 취득 기억나죠? 취득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전 양도. 그 다음에 교정이었잖아. 근데 요 노직의 원리가 로크 원리 기승한 겁니다. 로크도 똑같이 재산을 만드는 거는
내가 타인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내 노동력을 들이면 내 소유권이 재산이 된다고 했거든요. 노직이 그 최초치대 원칙 요거랑 똑같이 맥락이야. 어쨌든 그래서 얘만 로크만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 자유, 재산을 포함한 요 재산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루소는 불평등입니다. 왜 그 사회 상태에서 국가 상태로 계약을 맺어서 이해를 했어야 돼? 불평등이 생겼기 때문에. 사유 재산이 생기면서 불평등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 공통이 이게 가장 중요한데 17번. 이 사회 계약은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만장일치가 생률에서 딱 2번 나오는데 롤스의 그 정의 원칙 세울 때도 무지의 매일을 쓰고 원칙적 입장에서 하는 거 그것도 만장일치예요. 다수결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나올까? 다수결. 오케이. 다수결 여러 번 나왔죠. 공리의 원리 뭡니까? 아유라. 공리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렇지. 최대 행복이니까 내가 51명이 찬성하고 49명이 반대했으면 51명이 행복이 더 큰 거잖아요. 공리의 원리 다수결을 인정할 수 있겠지. 50대 50이면요? 50대 50이면 어느 걸 하든 상관없지. 혹은 뭐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지. 공리가 똑같다면. 근데 이런 경우에도 51명이 찬성하고 49명이 반대하면은 사회 계약론이나 롤스 같은 경우는 그건 정의롭지 않아. 그 결정을 나내는 것이 만장일치여야 돼요. 근데 만장일치 이 논리를 하기 위해서 로크가 아까 명시적 동의라든가 묵시적 동의라는 개념을 얘기한 거지. 네가 여기서 서울시 법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서명을 안 했어도 서울시에 살고 있으면 너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거지. 서울시 법에 따르겠다고.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연상태 인간은 생명,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야. 그리고 이성적 존재입니다.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야 이대로 가면 우리 전부 다 손해야. 그래서 국가를 만들어서 서로 조금씩 자연권을 양도하는 게 우리 전체의 자연권을 보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야. 요 얘기죠. 그래서 합리적인 개인이고 그리고 생명, 자유, 일반적으로 재산을 얘기하는데 자연상태는 재산이 없죠. 누구만 재산을 얘기해? 로크만 재산을 얘기해. 아까 홈스는 자연상태에 소유권 없다고 했고 루소는 자연상태는 재산이 없었다가 사회상태로 이행하면서 재산이 생겼죠. 재산이 나오고 불평등이 생겼으니까. 재산을 로크만 있었고 그리고 국가는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 개념이 어려운데 장년 생륜 킬링 파트입니다. 장년 생륜 맞나? 뒤에 보면은 24년 생륜이네. 작년 생륜 수능이다.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애들 제일 많이 풀렸던 문제. 홉스는 주권자가 통치자거든요. 절대 군주거든. 주권자는 계약을 위반할 수 있어 없어? 주권자는 계약을 위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주권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가능할까? 누구예요? 홉스의 주권자는 누구니? 홉스의 주권자. 통치자? 통치자. 그럼 통치자는 계약을 위반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계약을 위반할 수 없어. 근데 왜 계약을 위반할 수 없지? 근데 이거 군주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도 된다고 했잖아, 홉스가. 생명권을 제외할 때 빼고는 이 얘기까지 하거든. 군주가 막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가지고 너 백성들을 괴롭혀. 시민들을 괴롭히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부당하게 군주가 통치를 하는 게 그만둘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강사님이 그만둘래? 그러면 만만투로 돌아갈래? 묻는 거지. 그러면 사회계약론은 국가 상태를 그만둘래? 하면 그것보다는 군주가 그냥 막 하는 게 낫다고. 막 하는 게. 이해가지? 그러면 계약 위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의무를 위반하면 안 돼. 의무를 위반하면 안 되는데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게 계약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계약은 뭐냐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 계약이라는 거는 시민들끼리 맺는 거야. 시민들끼리 맺어가지고 계약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자연권을 조금씩 포기해가지고 절대 군주한테 권력을 맡기자가 계약의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서 계약 위반이라는 거는 나는 군주한테 맡기기로 자연권을 포기하고 맡기기로 했지만 나는 그런 거 싫고 내가 이전처럼 자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거야. 이게 계약 위반이야. 군주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냥 양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약의 목적은 애초에 군주가 정해질 때요. 정해줄 때. 사람들끼리 계약을 해서 그 중에 하나가 군주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 개념이지. 만장일치로. 애초에 군주도 계약을 할 아니야. 군주는 시민들이 맺어가지고 자연권을 양도하는 게 계약이고
군주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냥 양도 받은 사람이야. 대리인이야.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위반을 해도 위반을 하는 게 아니겠죠. 아니지. 위반하는 게 아니라 군주가 자연권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잖아. 일반 시민들은 그 자연권을 보존하는 거를 군주가 만약에 해쳐, 그거는 계약의 목적에 위배될 수는 있어. 계약의 목적이 생명권 보존이잖아. 근데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게 계약 위반은 아니라고. 왜냐면 군주라는 거는 항상 선출되는 순간부터 계약의 수호자예요. 수호자. 군주가 하는 모든 행동은 사람의 자연권을 지키는 행동이야. 그것이 비록 누군가를 해치는 일일지라도. 이해 가요? 개념이 좀 어렵지. 그래서 애들 많이 틀렸어요 이거. 이거 내가 최대한 이해하려고 막 여기저기 다 많이 찾아봤던 문제거든. 근데 요거에 어려워서 요것도 새로 추가했습니다. 괜찮니? 이해 가요? 근데 뭔 말인지? 계약을 위반할 의무를 위반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의무를 위반하는 게 계약을 위반한다는 표현을 쓸 수는 없어요.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는 의무는 있다. 군주는 항상 계약을 맺는 순간부터 계약의 수호자의 역할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무를 위반할 수 있지. 의무를 위반한다 그러는 게 계약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고. 얘는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단 말이야. 괜찮죠? 요 내용이 좀 어려운 선지로 나왔었고,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18번에 소유권 양도 안 돼요. 재산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18번 소유권 양도. 자 홉스랑 로크는 홉스랑 루소는 자연 상태에 소유권 자체가 없었지. 그래서 양도가 안 되는 거고, 로크는 소유권은 가지지만 양도하지 않아요. 뭐만 양도했어 아까? 집행권만 양도했잖아. 집행권 안에 뭐가 들어가는데 위에 보면 자연 입법권, 사법권, 처벌권만 들어가잖아. 집행권이라는 거는 위에 나오죠. 몇 번이냐? 16번에 나오잖아. 소유권은 양도한 적이 없죠. 로크는 재산이라는 게 있지만 재산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고. 소유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로크랑 루소랑 홉스는 애초에 소유권이라는 자체가 없다고. 소유권이 없는데 양도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소유권 양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생명권 양도, 입법권 양도는 조금씩 큰 차이가 있는데 소유권 양도는 셋 다 공통된 오답선지로 나와. 그리고 19번 주권 양도가 안 돼요. 주권 양도 X. 주권이라는 건 국가 권력이고 주권입니다. 국가 권력이 주권인데 단 여기서 홉스의 주권자는 군주고 로크와 루소의 주권자는 시민이야. 자 그러면 요거 자 주권자가 홉스일 때 당연히 통치자는 주권을 양도하지 않지. 남한테 권력을 주는데 홉스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죠. 이건 이해가죠. 근데 로크일 때는 우리가 시민들이 막 모여가지고 입법부의 권력을 신탁한다고 하잖아. 믿음의 맡김이죠. 신탁하는 거는 주권을 양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약관 양도하는 게 아니고 뭐였어요? 정치 체제가 대의 민주주의잖아. 권력 여대한테 있는데 주권 여대한테 있으니까 민주주의니까 시민한테 있어요. 입법부는 그냥 시민들의 역할을 대리하는 개념이야. 주권은 시민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지. 그래서 뭐해? 이거 어기면 계약 어기면 뭐해요? 무너뜨릴 수 있다고. 얘는 적극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했지. 그래서 주권 양도 안 하고 일반 의지도 일반 의지에다가 우리 권력 모든 힘과 권력을 주잖아. 근데 여기도 민주주의죠. 직접 민주주의잖아. 심지어 여기는. 그래서 일반 의지가 생겨가지고 국가라는 게 그 주권이라는 걸 국가 권력입니다. 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걸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주권도 결국은 직접 민주주의가 어디서 와요? 민주주의니까 시민한테 주겠지. 당연히 여기도 주권은 대리하는 거지 양도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셋 다 공통으로. 그래서 주권 양도 안 된다. 로크의 집행권 양도도 국가가 시민의 주권을 대리하는 개념이고 루소의 국가도 일반 의지의 대행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가 안 된다는 개념이야. 요까지 좀 봅시다. 요까지 하고 마칠게요. 뒤에 선지 있다. 사회 계약론만 봅시다. 뒤에 보면 정량용은 넘기고요. 국가 시민을 위해서. 자, 홉스는 2번 보자. 2번. 아까 요 선지인데 24년 생년 수능입니다. 작년 생년 수능이야. 그게 없나? OX가 없나? OX 115페이지 OX 있네. 설명이 뒤에 나와 있긴 한데 설명 없는 걸로 봅시다. 자, 홉스는 국가의 통치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위반 안 된다 그랬지. 네. 계약 위반이 안 됩니다. 여기서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런 선지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수능에 나와서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최다 오답 선지입니다. 최다 오답 선지. 넘어가고 아까 쭉 설명했다. 다시 설명 안 할게요. 네.
계약 위반 안 된다 그랬어. 홉스도 이 막 홉스가 생명권을 막 침탈하는 게 의무를 위반하는 거긴 한데 생명 자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랬지 군주라면 그게 계약의 목적이니까. 근데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게 계약 위반이 아니라 계약 위반 아니라 모든 행위가 다 계약을 수호하는 행위입니다. 군주의 모든 행위는. 넘어가고. 자, 3번 홉스는 국가가 부재하는 곳에서는 각각의 소유권을 부재한다. 맞죠? 소유권 없다 그랬다 홉스. 만인이 만인의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상태야. 왜 소유권이 없는 거죠? 4번 로크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본다. 맞니? 자연 상태의 인간이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OX.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개인이었죠. 기억나니? 합리적이라 가지고 야 이대로 하면 우리 전체 손해다. 같이 상의해가지고 자연권을 조금 양도하면 우리 자연권을 조금 더 보존할 수 있게 될 거야.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한 겁니다. 로크. 그래서 X고. 자,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자연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OX.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처벌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지. 자연 상태에서. 그러니까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잖아. 아까 그 파란 짝 잘라간다고. 맞지? 그래서 아 이거 하면은 우리 서로 너무 처벌권이 과도하게 사용되면 우리 전부 다 손해구나. 입법부 만들어가지고 공평무상 법관을 만들자. 그래서 처벌할 수 있다. 오고요. 자,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따른 자연적 산물이다는 어디겠냐? 이거는 6번.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따른 자연적 산물이다. 사회를 얘기한 건 맞니? X. 본성은 누가 얘기해? 본성으로.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지. 맞지 않아요? 아니, 이 사회 계약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따른 자연적 산물. 아리스토텔레스 선주는 맞는데 여기 사회 계약론이 앞에 빠졌네. 넣을게요. 사회 계약론에서는 인위적 계약의 산물로 봐요. 자연적 본성의 산물이 아니라. 다른 거 알겠죠? 자주 좀 비교되는 그런 거 나온 거예요. 완전 입장이 반대기 때문에. 근데 위에 정약이 나오는데 6번 아리스토텔레스로 바뀌는 거 같아요? 사회 계약론 쭉 쓰고 있다가 사회 계약론 넣을게요. 미안하다. 사회 계약론 선지였습니다. 22년 3월 인사학형이네. 자, 홉스와 로크의 공통점이네. 이거 얼마 전 거다. 9월 생륜, 9월 모평이다. 9월 모평 선지인데 홉스와 로크의 공통점이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 맞을까?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 홉스와 로크의 공통점. 있죠. 이거 뭐예요? 이게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라는 게 뭘까?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 자연권입니다. 이게 자연권이야. 이거는 뭐 루소까지 해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 자유와 생명 자유 재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재산은 아까 로크만 가지고 있겠지. 자유와 생명에 대한 권리는 셋 다 공통으로 자연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 있겠지 다. 자, 홉스와 로크의 공통점이다. 8번 국민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저항권 인정 맞니? 로크는 맞죠? 로크 저항권 인정했잖아. 홉스는 맞니? 아니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소극적으로 도망가는 정도만 제한적으로 인정한 거야. 국가를 뒤엎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공통적으로. 자,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 홉스 맞을까? 홉스 로크 맞을까요? 예. 홉스는 맞니? 예. 홉스 주권자니까 맞죠? 법을 제정할 권한 군주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처벌권 다 가지고 있는데 루소는 맞을까? 루소는? 네. 루소의 주권자는 뭐야? 시민이잖아. 시민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네. 그렇잖아. 입법권은 양도가 안 됐죠. 아까 특정 대상을 만들어가지고 입법권을 양도하진 않았잖아. 루소는. 네. 기억나죠? 그래서 이게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게 훨씬 내용이 이것보다는 적어요. 계속 내용이 추가돼. 왜냐면 선지가 계속 뽑아서 나와. 여기가 좀 킬링 파트라서 그렇습니다. 사회 계약론. 그래서 내용 좀 자세하게 한 거고 여기서까지만 하자.